안녕하십니까. 초고도근시 환자들의 눈을 책임지는 삼성 미라클안과 박준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내렌즈 삽입 수술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안내렌즈를 생각할 때는 스마일, 라실, 라섹이 안 되는 경우에 렌즈 삽입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어떤 렌즈가 좋고 어떤 렌즈가 부작용이 있는지 가장 궁금하실 거라 이 렌즈들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53년에 스트람펠리라는 박사께서 전방 안내 렌즈를 만들었습니다. 전방 안내 렌즈는 각막과 홍채 사이에 위치하는 렌즈인데요. 렌즈를 만들면서 이런저런 시도를 했고 이 렌즈를 전방에 넣었더니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각막에 부종이 생긴 겁니다. 부종이 생긴 이유는 내피세포 손상이 생겼고 내피세포가 줄어들면서 각막의 투명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여러 명의 의사들과 다양한 디자인의 렌즈를 만들었지만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실패를 거듭하다가 1986년도에 홍채에 클립을 걸어주는 렌즈를 개발하게 되었고 1998년도에는 이 렌즈를 아티산이라고 해서 홍채하고 각막 사이에 이렇게 떠있는 형태의 렌즈로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전방 안내 렌즈도 30-40년 동안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것이고요. 후방 안내 렌즈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럼 후방 안내 렌즈는 언제 처음 만났냐면 1986년에 퓨도르프라는 박사께서 홍채하고 수정체 사이에 렌즈를 끼워 넣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렌즈들은 대부분 홍채에 많은 손상을 주게 되었고 염증과 홍채와 붙어있는 수정체의 혼탁을 유발하는 백내장을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얇은 렌즈가 개발되기까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1994년에 스타사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아주 얇게 만드는 후방 안내 렌즈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 렌즈가 디자인이 아주 잘 만들어져서 FDA 승인이 갔습니다. 2005년도에는 토릭 아이실이라고 해서 난시까지 교정되는 후방 안내 렌즈가 나와서 전방 안내 렌즈가 먼저 만들어졌지만 후방 안내 렌즈가 좀 더 안정성이 입증이 되면서 추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는 아티산 렌즈라는 전방 안내 렌즈가 후방 안내 렌즈보다 먼저 들어와서 수술을 많이 했었고요. 이 렌즈는 PMMA라고 하는 아주 딱딱한 재질로 된 렌즈였습니다. 딱딱해서 접히지가 않기 때문에 절개창을 6mm 정도 열어야 돼서 눈에 손상을 많이 주어서 옵텍이라고 하는 제조사에서 아티플렉스라고 하는 가운데 렌즈에 해당되는 부분을 실리콘으로 만든 렌즈를 만들어서 절개창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렌즈를 개발했고요. 이 렌즈가 나오면서 후방 안내 렌즈하고 전방 안내 렌즈가 경쟁적으로 국내에서 시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전방 안내 렌즈는 태생부터 각막 부종을 일으키고 내피세포 손상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실명까지는 가진 않지만 우리가 레귤러하게 검사를 하다 보니까 내피세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전방 안내 렌즈보다는 후방 안내 렌즈를 좀 더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후방 안내 렌즈도 처음에는 홍채와 가깝기 때문에 홍채형, 수정체와 가깝기 때문에 백내장, 또 가운데 구멍이 없기 때문에 방수의 흐름을 막아서 홍채 주변에 구멍을 뚫어준 홍채 절제술을 해야 됐기 때문에 수술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운데 구멍을 뚫리는 혹은 아웃포 아이실이라고 하는 아이실이 나오면서부터 홍채의 구멍을 뚫지 않고 방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게 되면서 백내장 눈해양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후방 안내 렌즈 수술이 기하급적으로 늘고 전방 안내 렌즈 수술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환자분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원장님, 저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무서워서 렌즈 삽입 수술 못하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숙련된 의사가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방 안내 렌즈나 후방 안내 렌즈나 합병증, 후유증이 적습니다. 안내 렌즈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후방 안내 렌즈가 조금 더 안전하고 수술이 수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제거도 홍채 클립처럼 매달아주는 전방 렌즈보다는 후방 안내 렌즈가 제거가 쉬워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매니지하기가 훨씬 편한 편이라 저는 상대적으로 후방 안내 렌즈 삽입술을 선호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후방 안내 렌즈가 많이 안정이 되니까 이 렌즈와 비슷한 유형의 렌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렌즈 선택을 할 때는 담당 전문의 선생님하고 어떤 렌즈를 좀 더 그 원장님이 선호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술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안내 렌즈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성 미라클안과 박준성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